여러분 주변에도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당연히 존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중받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8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마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박 어르신은 언제나 밝은 태도를 유지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불평보다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덕분에 이분을 찾는 사람이 많고 항상 주변이 북적입니다. 반면 75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평과 과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내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고 본인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태도와 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면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결국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존중받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한다. 불평이나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많이 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내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 경청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그랬구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한다. 잔소리 대신 지혜를 나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본보기를 보여준다. 필요할 때만 조언하고 듣고 싶어 할 때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다. 나는 몰라, 나이 들어서 못해라고 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항상 미소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핵심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말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의 말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차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익숙하신가요? 하지만 존중받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배워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똑똑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듣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상대방의 의욕을 꺾습니다. 그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상대방을 응원하는 느낌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더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존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법.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끝까지 들어주면 신뢰가 생깁니다. 듣는 태도가 곧 존중받는 태도가 됩니다. 비난보다는 공감을 먼저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훈계보다는 경험을 나눈다. 내가 해보니 이랬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귀를 기울입니다. 잔소리 대신 응원의 말을 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해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옛날에 말이야.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에 끌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고맙습니다.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 인사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넌 참 대단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다 알아. 이런 말은 상대방의 기운을 빼앗고 존중받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말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존중받는 사람들이 갖춘 또 하나의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경청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과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길까요? 당연히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더 호감이 갑니다. 경청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끊거나 무시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경청자는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존중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듣는다.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피하거나 딴청을 피우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자르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을 끊으면 대화의 흐름이 끊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도 상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배려이며 존중입니다. 반응을 보여준다. 무표정하게 듣는 것보다는 아, 그렇군요. 이런 짧은 반응만으로도 상대방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한다. 사람들은 고민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듣기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먼저 공감해 주세요. 공감하는 태도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대화에서 신뢰를 얻는 비결. 좋은 경청자는 대화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얻는 대화 습관은 무엇일까요? 남의 말을 평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 그건 틀렸어.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비판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며칠 전에 손주가 다녀갔어요. 라고 했다면 며칠 후에 손주가 왔다 갔다면서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기억해 주는구나 라며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고민을 들으면 바로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책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존중받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집중합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경청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존중받는 사람들이 갖춘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잔소리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러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들이 언제부턴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듣던 자녀들도 점점 피하게 되고 손주들도 대화를 짧게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족들은 점점 멀어지고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다. 나는 점점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외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잔소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조언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릴까요? 잔소리는 보통 반복적이고 강요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보지 마라. 너는 맨날 그렇게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니? 일찍 자라니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놀아? 이런 말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잔소리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는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대화법을 바꾸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말을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늦게 자고 있다면 왜 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니? 이러다 큰일 난다. 자녀가 회사 생활로 힘들어할 때 그렇게 해서 언제 출세하겠니? 잔소리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조언은 듣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는 무조건적인 충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원합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대화법.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공감하고 나중에 조언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언보다 먼저 공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요즘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우리 때도 어려웠지만 요즘은 더 힘들겠구나. 이렇게 먼저 공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제안한다. 손주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투보다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됐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말하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고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내 친구는 이렇게 하더라. 내 친구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이런 비교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너는 내 속도로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비결. 잔소리를 멈추고 조언하는 방식만 바꿔도 자녀와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만 하신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해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더 사랑받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나이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겠어. 요즘 세대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은 참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아. 새로운 걸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네. 바로 이런 태도가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가두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에 갇히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가 참 좋았지. 지금 세상은 너무 달라졌어. 하지만 존경받는 분들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네. 아직 배울 게 많고 새로운 도전도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됩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중요성.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배운 어르신과 스마트폰을 외면하는 어르신 중 어떤 분이 더 존경받을까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배울 의지가 넘치신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나이에 스마트폰은 어렵다. 나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점점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사실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느냐보다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존경받는 요소가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 익히기, 스마트폰, SNS 활용, 새로운 취미 도전,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외국어 공부, 손주들과 함께하는 활동, 게임 배우기, 유튜브 보기.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나이가 들면 사고방식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가 어려워지고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분들은 생각이 유연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새로운 문화가 있네. 이런 변화에도 좋은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세대와도 소통이 원활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작은 실천 방법. 그렇다면 나이에 갇히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존경받는 첫 걸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해보지 않은 취미, 기술,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손주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소통이 쉬워집니다.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줄이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존경받는 인생을 위한 마무리 한마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존경받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나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멋지다.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주변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살기 힘든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나?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바꾸기 힘들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계속해서 유지해온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삶이 힘들 때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감정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결국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웃음과 친절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법.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들과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과 친절의 힘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그 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이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이 어색하다면 조금씩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둘째,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건네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긍정적인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래도 좋은 점이 있잖아.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까지 바꿔줍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법. 하지만 세상은 항상 긍정적인 일만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많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하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좋아하는 취미 갖기. 스트레스는 쌓이면 폭발합니다. 미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있고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힘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작은 실천 방법. 이제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 거울을 보고 웃어보기.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고 밝은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인사하기.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괜찮아. 좋은 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연습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작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깊이 상처받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를 가져보세요. 존경받는 인생을 위한 마무리 한마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와 태도입니다. 미소 짓는 습관, 긍정적인 말 한마디, 감정을 다스리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존중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외모나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경청의 자세, 잔소리가 아닌 존중을 담은 조언, 나이에 갇히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 주변을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존경받는 인생을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존중받는 삶을 위한 핵심 요약. 말 한마디의 힘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됩니다.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심을 담아 듣는 것이 존경받는 첫걸음입니다. 잔소리는 줄이고 조언은 신중하게 하세요.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세요. 나이에 갇히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밝은 태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미소 짓기.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밝게 웃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 더하기. 그래도 괜찮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고마워. 이런 말들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맞추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작은 관심 표현하기. 가족, 친구, 이웃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관심이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꿔보기.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더 존경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변화가 옵니다. 혼자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분이 있나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이런 내용을 함께 실천하면 좋을 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걸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짐을 나누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존경을 부르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더 존경받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